우리 한글은 자음은 발음기관,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바탕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음, 모음이 조합을 이루면 소리 나는 것들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글자인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돌에다 새기듯이 외우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6가지 한자를 만든 구성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렇게 6가지 방법인데, 상형 문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를 상형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목, 달월, 해일, 손수, 양양, 말마, 밭전, 이렇게 우리가 그려져요. 그 말을 하면 나무목 그러면 나무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래서 자연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신체의 일부분, 그런 것들이 상형 문자로 쓰이고, 또 지사 문자가 좀 어려워요. 지사 문자는 상형 문자랑 반대로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 이런 것들로 나타낸 글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만 뚜렷이 알면 되거든. 1부터 10까지 숫자, 그 다음에 윗상, 아래하, 가운데 중, 상중하, 근본본, 끝말.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숫자, 상중하, 근본본, 끝말. 이것은 지사문자에 속한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회의문자는 모을회, 뜻, 의자예요. 뜻과 뜻이 합해져서 새로운 뜻의 글자를 만드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인자에다가 나무목, 그러면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하고 나무 2가지의 뜻이 합쳐져서 쉰다라는 뜻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쉴, 휴, 회의문자예요. 또 계집녀에다가 아들자, 그 2가지의 계집이라는 뜻과 아들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좋을 호자가 됐거든요. 여자가, 엄마가 아들을 안고 좋아서 호호호 한다 해서 좋을호, 그것도 회의문자예요. 그리고 밭전자에다가 힘력자가 들어가 있는 사내남자 같은 경우에도 밭이라는 뜻과 힘이라는 뜻을 합쳐져서 남자라는 뜻을 만들었어요. 밭에서 힘쓰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밭에서 힘쓰는 남자다, 남자라는 새로운 뜻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회의문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형성문자가 있는데 한 70~80%가 형성문자에 속해요. 우리가 보통 상형문자라고 하지만 상형문자에서 출발했지만 모든 글자들은 그림에서 그렇게 출발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얼마 안 되고, 형성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한자는 쓰기는 어려워도 대충을 읽을 수는 있는데 참 쓰기가 어려워,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는 한자의 대부분이 형성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디촌자를 쓸 줄 아는데 마을촌자를 쓸 줄 모르는데 봐요. 근데 마디촌자가 들어가 있는 그 마을촌자를 보고 촌이라고 읽으면 맞아요. 왜? 거기 마디촌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촌이라고 읽은 거예요. 대충. 그러면 맞는 거야. 왜냐면 마을촌자가 형성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주자 같은 경우도 하나 알고 있단 말이야. 점 있는 주인주자가 있는데 거기다 왼쪽에다가 사람인을 넣으면 그냥 주로 읽었어요. 알고 있는 주자가 주인주자이니까 주인주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네 하고 그냥 주로 읽으면 맞아요. 무슨 주자인지 모르지만 주라고 읽었어. 왜? 주인주자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주라고 그냥 읽어봤더니 맞았대. 그런 경우 그게 지금 살주자인데 형성문자예요. 부수를 뺐을 때도 그 부수를 빼고 읽었을 때 하고 또 부수를 넣어서 읽었을 때 같은 음으로 읽힐 경우 그거를 형성문자라고 해요. 전주문자는 그냥 음을 빌어다가 뜻을 확장해서 쓴 거고, 가차는 음을 빌어 쓴 거예요.